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 방송하기 전에 본 영상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것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여러분 시청자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제가 팬 반디 미국 법무장관 여자죠. 그녀가 이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좀 여기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월 11일 날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팬 반디를 데려다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그런데 앱스 땡땡 파일에 등장하는 트럼프 언급에만 집중을 하고 집착을 했어요. 민주당 의원이 이제 이를테면 뭐 차이팔이라든가 레스킨이라든가 모스코위치라든가 크로켓이라든가 뭐 네들러든가 뭐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진 부분의 공개를 요구하고 특통에 아이들하고 상관없는 그런 관련 연결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청문회를 보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더 광범위한 피해자들 또 이렇게 가린 이렇게 리젝트 했다 그래요. 그래서 가려진 그런 공모자들 이를테면 누구냐? 카나 의원이 언급한 미국의 억만장자나 두바이의 CEO 이런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공모자들 그리고 구조적으로 가해한 사람들 얘기는 묻지를 않았어요. 이 민주당 사람들이.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정의에는 justice,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민주당 의원들이 특통을 겨냥한 선택적인 볼거림만을 추구한다는 그러한 점을 다시 한번 청문회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공정한 법 집행을 시도하는 법무장관이라면 누구든 딥스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 그 대상이 여자 법무장관인 반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플린 장군 얘기를 했죠. 근데 플린 장군은 이 팬 반디가 법무부 장관 지명하고 임명될 당시에 매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드니 파워를 시켜야 된다니 어쩐다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러한 얘기를 지난 방송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린의 네트워크에게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만약에 특통이 팬 반디를 법무장관 자리에서 해임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지금 아직 그렇게 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임한다고 해서 그런 아동 어린애들 그러한 땡땡 그런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법적 절차에 실질적인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이유는 시스템이 개인의 성향이나 인식된 결함이 아니라 법 조문 그 자체에 따라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것이 어떤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팬 반디 개인.
그래서 철저한 증거 사슬이라든가 봉인된 기소장, 단계적으로 집행되는 절차가 핵심이지 이 펜반디라는 어떤 이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법 절차는 구조적이라서 포렌식 디지털 흔적, 그게 뭐냐면은 앱스 땡땡 자금이 들어간 암호화폐에서 나온 블록체인 추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디지털에 들어있는 흔적, 또 범죄 피해자 관리법, 그거에 따른 보호된 피해자 증언, 그리고 어떤 고가치 표적을 겨냥한 하이 밸류 타겟을 그렇게 그냥 굳이 번역을 한 거예요. 하이 밸류 타겟. 그러니까 타겟인데 아주 매우 높은 사람들, 그 타겟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하이 밸류 타겟을 겨냥한 중간급 인물들의 전향 증언은 누가 법무장관 자리에 앉아있던 항소 절차를 견뎌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펜반디가 법무장관이든 또 다른 사람이 법무장관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냈죠. 뭐냐? 첫 번째, 무조건 투통을 나쁘게 말하고 그 사람한테 모든 거를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목적이고, 그런 정의 실현에는 관심이 없더라. 그렇게 하고 자기네들이 또 제가 말씀드렸죠. 머스크나 트통이 쳐놓은 덧에 걸려 넘어져서 앱스 파일이 공개가 되면 자기네들한테 크게 이로운 점이 있을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떠받떴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공개가 되고 그들을 당황시키면서 굉장히 이제 화가 많이 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거는 트통이 설계한 거래요. 그리고 반디는 절차를 엄격히 따르고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심리전에는 좀 답답함을 우리가 느끼게 하겠지만 개인의 성격으로는 깨트릴 수 없는 법 집행 단계들은 결국 확정적인 결말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하니까 아이고 세월 이렇게 그냥 느릿느릿하고, 그 사실 앱스 파일 공개도 엄청 뜸들이다가 했지 않습니까? 뭐 별로 없네 뭐 이러다가 트통이 뭐 그냥 우리 넘어가자, 딴 일 하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계속해서 추적을 뭐 저 왜 공개 안 하지? 왜 저러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트통이나 흰모자의 이런 여러 가지 하는 일의 특징은 뭐냐? 모든 것을 절차를 따라라. 모든 걸 합법적으로 해라. 그런 것을 항상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나와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딥스는 혼란을 좋아하죠. 혼란, 케이아스를 선호하지만 어떤 합법적인 절차는 그들을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얘기했죠. 오늘 방송에 뭐 약간 예고편 비슷하게 얘기했죠. 이거는 군사 작전이고 앱스 파일 공개하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컨트롤드, 굉장히 통제하에 착착 흰모자가 생각하는 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딥스 파일이 공개가 되면은 거기에 이제 범죄자들의 모든 그 행태나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자세하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는데, 그럼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죄를 졌는데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죄의 문제가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면 안 되죠. 그 기소하고
벌을 받아야 되죠. 이제 그게 이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그거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말할 때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실제로는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해체 그런 한 그들의 그 무너지는 그런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공개적인 볼거리 이를테면 뭐 포승줄에 묶여서 뭐 체포를 당한다든지 뭐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좀 보고 싶어 하기는 한다 그래요. 그러나 실제 그거는 이제 실제적인 체포는 도망가지 못하게 도주를 막기 위해서 봉인된 sealed란 말을 써요. 이렇게 봉인된 이렇게 sealed, S-E-A-L-E-D, sealed, 봉인된 단계들을 거쳐서 진행이 될 거고, 제가 그래서 그 봉인된 그 기소장이 뭐 100만 개다 뭐 이런 숫자 얘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면 그 숫자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인된 단계들을 거쳐서 진행될 거고 성급하게 처리된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2025년 이전에 그런 좀 성급하게 처리된 사건들이 그게 흰모자 쪽에서는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항소 과정에서 포식자들이 풀려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급하게 처리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펜 반디 법무장관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을 주의해서 앱스 땡땡 파일에 대한 감시된 검색 그녀가 공개한 대로 의회의 조회 기록이 로그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앱스 파일에 대한 검색은 사건을 망가뜨리지도 않으면서 보호자들을 식별해낼 수 있고 그녀가 만약에 법무장관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래도 그 트통에 지명하던 아니던 다음 법무장관은 연방법 항소 기준 그리고 기관 간의 공조라는 동일한 제약을 똑같이 받게 된다. 이거를 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딥스는 공정성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격을 하는 그 습성이 있죠. 걔들은 그 본인들이 모든 것이 법을 지키고 공정함을 원하지 않고 이제까지 그들의 스타일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트통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피해자들은 무시한 채 트통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모습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당파적인 방해 공작인 걸 다시 한번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법은 그러나 그것은 법은 아무 감정 같은 것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갑게 집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펜 반디가 생존자들에게 그 앱스 땡땡의 피해자들 그런데 피해를 받고 가진 고생을 했지만 그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뒤에 쭉 앉아 있었어요. 여성들. 그래서 그 피해자들인데 또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 내가 깊이 사과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형상의 표현일 뿐이고 실제로는 공격적인 행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 이름이 뭐냐면 오퍼레이션 리스토어 저스티스. 리스토어는 이제 그 저스티스 정의를 다시 회복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의 회복 작전 뭐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아동 115명을 구조하고 205명을 체포했습니다. 외형은 증거의 무결성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내가 무슨 얘기를 또 하고 싶으냐면은 제가 읽은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앱스 땡땡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된 여성들이 있어요. 이제 어렸을 때 거기 붙잡혀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여성들이
이게 참 글쎄요, 놀라운 일도 아니죠. 그러한 애들이 이제 그 뭐 나이가 이제 뭐 티네이저에서 이제 나이가 성인이 돼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빅틈으로 희생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여성들 중에 일부가 다시 또 그러한 죄를 앱스하고 땡땡하고 협조해서 죄를 짓는 그러한 범죄자에 같이 합류해서 같이 그러한 나쁜 일을 하는 데에 그 조직에 일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요러한 얘기를 일반 방송에서 제가 좀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법무장관들을 향해서 딥스의 공격 패턴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번에 청문회식 연출 막 고함치고 막 공방하고 비공개한 거를 막 무슨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의원들이 펜반디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뭐 펜반디도 막 맞서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적법 절차를 따르는 어떤 법무장관이든지 앱스 땡땡 계급이나 트통을 보호한다는 그런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반디는 나들러를 너 패배자잖아. 너 패배. 그 사람도 본래 직업이 변호사였거든요. 근데 아주 제리 네들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퇴물이다 막 이렇게 하고 부르면서 저급한 연출을 거부하는 등 격렬하게 맞섰지만 그러한 그녀를 해임하더라도 후임자는 깨질 수 없는 증거 사슬로 구축된 봉인 사건들을 그대로 물려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트통이 아이고야 펜반디 이제 그만해라. 내가 이제 법무장관 또 다른 사람 세울 거다. 이런 말은 지금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 트통이 지금 이거에서 이들이 미리 세워놓은 기획일 수도 있고 작전일 수도 있는데 이쯤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펜반디를 내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앱스땡땡 파일 투명성 법 그게 HR 4405예요. 그걸 패스하고 이번에 그 법에 따라서 이거를 공개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서 진행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300만 장의 페이지에 가 공개됐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몇 억 페이지도 더 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 지켜보면 되고 그래서 대중들은 지금 이런 것을 참 혼란스러워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힘모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깨어나는 데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앱스땡땡 얘기 수년 전부터 했고 우리한테는 놀랄 일도 아니고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것이 매우 우리 깨어난 사람들한테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리고 딥스의 계산에서 더 큰 맥락에서 좀 더 말씀드리면 딥스의 계산에서는 트럼프를 1월 6일에 그 J6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제된 혼란을 만들어서 트통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었죠. 그 트통도 사실은 J6 때 그게 일종의 트랩에 빠진 거죠. 결론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그걸 사실 알고 있었죠. 우리는 1월 6일 날
트통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 몇백만 명인가 뭐 100만 명 이상이 그 마이크 펜스가 그 선거의 결과를 그 인정하는 그 날에 트통이 다 모여라 했지만 트통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다들 집에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집에 돌아가라는 그 얘기한 거는 쏙 빼고 그들을 어떤 폭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뭐 의사당원에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아시죠? 그 얘기는 뭐 여러 번 했고 여러분들 다 이미 아시는 얘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트통을 무슨 내란 그 끈을 꾸민 사람으로 몰아세워가지고 트통이 굉장히 법원을 들락거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차단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그 대법원 판결이 길을 열자 절박함 속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뒤따랐지만 결국은 실패, 딥스 쪽에서는 실패가 됐고 펜반디의 모든 합법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적법한 절차를 따르면서 그 절차를 준수하는 거는 그 트통이 그러한 스타일로 늘 일해 왔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아무리 급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자 이런 거에 그 맥락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법의 단계들은 어떠한 뭐 fireworks 그랬으니까 어떤 그런 뭐 불꽃놀이 같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게 없어도 뿌리부터 가지까지 흔들어 놓고 해체해 버리는 게 바로 준법, 합법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기록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문서 보관소에 기록이 되고 모든 것이 레코드에 기록이 돼야 된다. 왜? 그걸로 바로 사용이 돼서 나중에 군법 그 재판할 때에 사용이 될 거다. 그 얘기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되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유명 인사들 예를 들면 머스크라든가 존 로건이라든가 존 로건도 앱스타인 그 파일에 있더라고요. 머스크도 있었고 트통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이름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쁜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어떤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나쁜 일을 한 증거가 없어요. 머스크, 로건, 또 마이클 잭슨, 그 다음에 트럼프 이런 사람들은 그 안 좋은 일을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중들은 그러한 어떤 뭐 뉴스 없어 하면서 그러한 자극적인 뉴스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만 민주당 아래였다면 보수 인사들을 전리품으로 내세워서 그런 것을 굉장히 사용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트통 행정부니까 그냥 이렇게 사실대로 이게 밝혀지고 이렇게 말이 그러니까 옛날에 민주당 정부였다면 지금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통의 전략은 반디를 활용해서 그런 어떤 당파적 방해를 당파적으로 민주당 애들이 저렇게 방해하고 이러는 거를 드러내고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일들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트통의 그 목적이고, 만약에 그녀가 해임이 되고 다른 그 뒤 후속 그 법무장관이 나온다 해도 그거는 얼굴만 바뀌는 거지 하나도 바뀌는 것 없이 합법적으로 모든 일은 계획된 대로 착착 진행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월 30일 날 300만 페이지 이상이 페이지가 이제 뭐 문서 이미지까지 합치면 약 350만으로 그냥 대충 그 숫자가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리덕티드 좀 가림을 했죠. 그래서 법원 명령과 CBRA의 보호에 따라서 피해자 신원 보호가 주된 이유여서 좀 가렸죠. 리덕티드를 했죠. 그럼에도 비판자들은 불일치와 권력자를 보호로 야 권력자들 있는 애들은 뭐 확실하게 보호해 주잖아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리고 리덕티드한 그 내용은 개인정보 그다음에 피해자나 가족 세부사항 그리고 일부 비피해자의 이름 사진까지 포함을 합니다. 법무부는 제한이 피해자 보호에 국한된다고 주장하지만 공개본에서는 FBI 공모자 목록, 비행기록, 생존자 진술서 같은 핵심 문서에 그 여러 가지 그 리덕티드를 했어요. 검은 줄로 쫙쫙 걷단 말이에요. 그것이 엘리트를 보호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의혹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뭐 토마스 메시 같은 애들, 카나 애들 뭐 난리를 쳤죠. 메시는 또 뭐 특통이 엄청 비판을 했죠. 그런데도 그들은 2월 9일 법무부에서 그 리덕티드 되지 않은 그 원본을 검토하면서 부적절하게 리덕티드 된 거를 확인을 하고 압박으로 여러 가지 그 부분적으로 가렸던 거를 좀 풀어줘라. 우리는 그 원본을 보고 싶다. 이래서 실제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와글와글 난리가 났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미국 뉴스를 자세히 안 들으시겠죠? 뭐 이거 뭐 들어두고만 안 들어두고만 하여튼 뭐 우리가 원리는 아니까 그렇게 악한 애들이 그러한 정말 인류로서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또 그러한 일들을 자행해 왔다는 그 자체가 이제 인류에게 밝혀지는 거니까 이거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밝혀지고 공개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오픈 더 도어 문을 열어준 저들의 그 행태가 공표되는 그동안은 그냥 뭐 그랬다 하고 소문으로 들었는데 알고 보니 이번에 공개가 되고 보니까 다 뭐 자료를 읽어보지고 애들이 또 뭐 많은 유튜버가 또 이리저리 올리고 해서 그거를 보니까 우리가 알았던 그저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그게 실제 그런 것이 사실이었구나. 이거를 지금 인류가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절차적으로 또 법무부가 그 파일 공개하기 전에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방대한 자료를 30일 만에 급히 검토를 하면서 많은 오류가 발생한 것도 그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2월 올해 그 공개 이후로 그 레슬리 윅스너라는 이 사람은 제가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여자 속옷 그거 만든 CEO고 억만장자인데 그 사람이 제가 이 레슬리 윅스너 얘기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완전히 100% 그 신뢰하고 앱스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2019년 문서에서 FBI 공모자로 표시되고 그 앱스와의 재정적인 연관성은 수년간 공개되어 왔는데 그동안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술탄 아흐메드 빈 슬람이라는 사람은 DP월드 CEO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억만장자인데 카나 의원이 그 하원 의원이 이 사람을 왜 가렸냐 이름을 그렇게 하고 지목한 인물로서
고위급 해외 비즈니스와 정부와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이 사람 다들 얘기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니콜라 카푸토, 주라브 미켈라드제, 레오닉 레오노프 이런 사람들을 다 이름을 카나가 의원이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의 정보가 그 범죄 연루 가능성을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들의 이름이 아주 그 권력자들의 이름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공격했죠. 그리고 레슬리 그로프라는 사람의 앱스 땡땡의 오래된 비서였고, 장릭 브루넬은 그 모델 에이전트죠. 그리고 그 사람은 2022년 재판 대기 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명단 약 20명 정도, 앱스 땡땡과 맥스웰을 제외하고, 길레인 맥스웰 얘기하는 거예요. 제외하고 전부 가렸는데, 이 메시나 카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한 20명 중에 16명 정도는 다시 그 리렉티드를 하지 않고 그냥 원본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의원들이 아주 어떻게 해서든지 특통과 특통에 임명한 법무장관 그 아주 그 뭐랄까 아주 그냥 계속해서 비난하고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반대는 신속한 검토와 오류가 있긴 있다. 그러나 별로 많진 않다. 그리고 낮은 오류율을 그 사람이 계속 주장을 했지만, 청문회 결과는 뭐냐? 결국 민주당의 그 공화당 당파적인 분열을 아주 아비어스하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민주당은 특통 관련 그 특통에 관련된 거는 왜 가려진 거 있냐? 그거 해제해! 그러면서 계속 그걸 요구했다. 이 말입니다. 뭐 없는데, 뭐 죄도 없는데. 그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절에 힘께나 쓰고 이름 깨나 알린 사람들은 그 사교계라든가 뭐 하여튼 뭐 전 세계를 놓고도 앱스 땡땡하고 사진 한 장 안 찍은 사람이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그 지금 상무장관 하는 그 하월드 러튼이, 그 사람도 그 켄터 피처럴드의 CEO였고 유명한 뉴욕커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같은 뉴욕에 사는 앱스 땡땡하고 사진 찍은 거, 그건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차원에서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드렸죠. 한번 또 이 얘기 한 얘기인데 또 하나, 그 말하자면 진짜 딥스가 봐서 특통이 아주 사악한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하면 그거는 언제 튀어나오는 줄 아세요? 첫 번째 대통령 출마할 때 이미 다 까고 그 얘기는 그거 가지고 무기 삼아서 특통 아예 대통령 출마도 못하게 됐었을 겁니다. 제가 그 얘기 했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없으니까 걔네들도 무기로 사용할 게 없어서 특통이 1기, 2기 다 이렇게 대통령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이 정도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 딥스의 그 권력과 그들의 힘이 얼마나 센데, 특통이 비교적 그러니까 특통이 그 200명의 장성들이 특통에 찾아가서 오땡땡 때 당신이 좀 출마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래 특통이 수락하고, 그래서 내가 그 대신 당신의 안전을 잔 F 케네디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해 줄게. 그래서 힘모자가 부탁해서 세운 사람이라 그랬죠, 특통이. 그러면 그때에 특통의 여러 가지를 검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같은 걸 했겠죠. 그거 뭐지요? 그거를
그 신혼조회라 그럴까? 아유, 그 옛날 한국말 생각나는 거 보면 신기하네요, 저도. 이게 다 지금 애드립으로 하는 거라. 근데 그 신원조회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장성들이. 근데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뭐 꼬투리 잡힐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인지도도 높고 트통은 그 옛날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고 뉴욕에 그렇게 해서 뉴욕의 그 고층 빌딩에 그 여러 가지 스카이라인을 바꿔놨다 뭐 이런 말도 듣고 해서 그 사람은 항상 셀레브리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뭐 어프렌티스라는 TV 프로그램 그 채널 5였나요? NBC 같은데 그래서 오랫동안 그 어프렌티스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WFC인가요? 그 레슬링 그러한 거기에도 그 비즈니스도 하고 그래서 항상 대중들에게 가까이 있는 굉장히 친숙한 셀러브리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트통의 과거의 그 비즈니스 경력과 여러 가지 사적인 그런 경력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트통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그래도 그러니까 뭐 과거에 좀 플레이보이라서 뭐 결혼도 몇 번 하고 그랬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사악하고 악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크게 뭐 미국에서 뭐 결혼 몇 번 하는 거는 미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뭐 대통령을 출마하는데 결격 사유로는 작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그게 뭐 좋다고 옹호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서 비교적 깨끗하기에 그 장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출마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또 지금 좀 곁길로 나갔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 같아서 제가 지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또 여러분 다 들으신 얘기인데 확실하게 또 그 뭔가 앞뒤가 맞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드리고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보니까 이제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또 인텔이 더 있는데 내일 또 제가 중요한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나는 신모자가 승리하고 저쪽 애들이 완전히 작살이 나니까 우리한테는 신나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뭐 구정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 사는 사람들은 뭐 구정 글쎄 뭐 구정 세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그냥 뭐 보통날 같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 길게 여러 날 쉬시면서 연휴라 그래요. 한국이. 그래서 뭐 한국에서 문자가 왔는데 뭐 한 뭐 6일 정도 쉰다 뭐 이런 젊은이들이 문자가 왔습니다. 저의 멘티들인데 제가 이제 많은 젊은이들의 멘토링을 하고 있고 많은 그런 커리어 상담이라든가 그런 인생 상담을 해주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거는 제가 뭐 그냥 물어보니까 그냥 나의 의견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래 했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뭘 물을 때 내가 그렇게 친절하게 잘 들었고 나의 의견을 얘기해주고 그럴 때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영적으로 양육할 때에 그들의 예수도 믿게 되고 그렇게 또 믿음도 길러주고 그러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에피소드는 제가 저 채널이 또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라나쌤 인생 카페라고 찍으시면 나와 있는데 그것
거기에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밌게 하려다가 그게 왜 했냐면 하도 이제 이런 인텔 얘기만 하니까 아이고 회장님 좀 인생 살아가는 얘기 또 다른 이거 아닌 거에 외의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도 그런 쪽으로는 해줄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채널을 하나 개설해가지고 그거를 재밌게 하다가 그건 되게 짧게 했어요. 뭐 10분 안쪽으로 했나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거기서 제가 어느 날 이쪽 이쪽 얘기를 좀 뭐 리누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투영님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또 그렇게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하다가 그거는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채널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지금 뭐 매일매일 이 인텔 하기가 너무 바빠서 그러지 이거를 이런 거 내용이 아닌 그런 뭐 인생을 살아간다든가 뭐 신앙의 얘기라든가 사람의 살 때의 삶의 지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걸 그냥 누가 댓글에서 그랬더라고. 옆집에 어르신이 하는 얘기 같이 듣는다고. 뭐 좋습니다. 아주 감성 풍부한 그런 코멘트였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언젠가는 그 라나쌤 인생 카페를 활성화해서 지금 살아있어요. 그 채널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올렸던 거 재미난 내용들 그냥 뭐 살아가면서 잔잔하게 일어나는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그런 거는 라나쌤 인생 카페가 제목이에요. 그 채널에 들어가서 들으시고 갑자기 또 그 생각이 왜 났는지 지금 그래서 또 뭐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 얘기 늘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꼭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내용은 이제 뭐 매일 하면 여러분들이 또 식상될 테니까 또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좀 건너뛰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떡만둣국 마시잖아요. 저는 탄수화물을 극히 제한을 해서 먹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맛있는 뭐 떡, 빵, 국수 이런 거를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정 먹고 싶으면 어쩌다 한번 먹죠. 어쩌다 한번. 그래서 잘 드시고 이렇게 세상은 한국을 비롯해서 세상은 좀 복잡하고 답답해도 우리의 삶은 그대로 진행되는데 이왕 뭐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풍성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삶의 어떤 기운도 나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 앞으로 올 좋은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주위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마음도 써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